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소송. 이 작품은 정말이지 섬뜩한 상상으로 시작해요. 현대사회의 부조리와 불안을 아주 날카롭게 포착한 이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뜬금없이 시작됩니다. 주인공 요제프 K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채로 하루아침에 피고인이 돼버린 거죠. 자, 이 말도 안 되는 여정, 그 첫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인공 여제프 K가 겪는 정말 당혹스러운 그 최초의 체포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네, 바로 이런 거죠. K의 30번째 생일 아침에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침실에 낯선 감시원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진짜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K는 당연히 제일 먼저 이걸 묻겠죠.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근데 돌아오는 대답 좀 보세요. 진짜 차갑고 그냥 기계적이죠. 어떤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그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죄는 없는데 혐의는 있는 이 기가 막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장소예요. 바로 이웃인 뷰르스트너 양의 침실이죠. 가장 사적인 공간이 갑자기 공적인 신문 장소가 되면서 법의 권위 같은 건 그냥 우스워지고 K는 더 혼란에 빠지는 거죠. 감독관이 하는 말은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K에는 체포는 됐는데 동시에 은행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해야 한대요. 자유는 뺏겼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이 모순이 KA를 서서히 옥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KNE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에 맞서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훨씬 더 귀괴한 현실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심리가 열린다고 해서 갔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원이 전혀 아니에요. 무슨 위험 있는 건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교외의 낡고 지저분한 임대 아파트인 거죠. K가 기대했던 법원의 모습이랑 그가 실제로 마주한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가 들어간 곳은 법정이라기보다는 그냥 잡동사니로 가득 찬 다락방이었고요. 공기는 탁하고 사람들은 막 무질서하게 웅성거렸죠. 법의 존엄성? 그런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냥 무슨 싸구려 정치 집회 같았달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심 판사가 드디어 입을 여는데요. 근데 그의 첫 마디가 K를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은행의 수석 서기인 K한테 예심 판사가 던진 첫 질문이 당신 실내 장식업자요? 였습니다. 이게 그냥 실수일까요? 아니죠. 이 법정에선 피고인이 누군지조차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모욕을 줘서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도 K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아요. 이성과 논리로 맞서 싸우기로 하고 법원이 얼마나 부당한지 막힘없이 비판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군중들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K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과연 자기 연설을 듣고 있는 저 군중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K가 군중을 이렇게 자세히 훑어보는 순간 소름 돋는 진실을 깨닫게 돼요. 사람들 코트 깃에 달린 기묘한 배지들. 오른쪽 편에 앉은 사람이든 왼쪽 편에 앉은 사람이든 전부 다요. 모두가 똑같은 배지를 달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공정한 방청객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 K가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그 법원 조직의 일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K는 처음부터 완전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KI가 상대해야 하는 이 거대한 조직, 그 실체는 대체 뭘까요? 며칠 뒤에 K가 다시 그 법정을 찾아가서 예심 판사 책상에 있는 법전을 슬쩍 엿보거든요. 근데 그가 발견한 건 법률 서적이 아니라 음란한 그림이랑 무슨 삼류 소설책이었습니다. 이건 이 법원이 정의나 법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타락하고 말도 안 되는 집단이라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법정 안에서 막 서로 싸우는 것처럼 보였던 그 파벌들 전부 다 쇼였던 겁니다. K를 이해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이 이 거대하고 비밀스러운 단일 조직에 혼자 맞서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소설이 어떻게 해서 카프카적이라는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 이거 완전 카프카적이다 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명확한 이유도 규칙도 없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느끼는 그 무력감, 소외감, 요제프 K의 이야기가 바로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K가 겪은 이 과정을 보면 카프카적이라는 경험이 뭔지 딱 와닿으실 거예요. 먼저 죄목도 없이 고발당하고 그 다음엔 규칙도 없는 법정에서 심리를 받고 결국엔 어디에나 있지만 그 실체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에 갇혀버리는 것. 이게 바로 카프카적 상황의 핵심인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는 이게 그냥 한 남자의 이상한 재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무력감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유인 셈이죠. 소설은 우리에게 이 정말 무서운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애초에 규칙 자체가 비밀이고 당신이 유죄라는 걸 깔고 모든 게 시작된다면 과연 결백을 증명한다는 게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